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실맘이 오늘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이게 여러모로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오늘 나머지 분물을 대체적으로 다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그럼 276페이지 이어갈게요. 반대하고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조 레이코 자신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숨겨진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재해를 하려거든 객관적으로 하세요. 그렇지만 재해하기 위한 재료가 없잖아. 도시아키가 한숨을 푹 쉬었다. 아니죠. 재료는 있어요.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시모조 레이코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투가 너무도 여유롭게 들려 다카유키는 의아한 기분이 들었다.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외부인이 자네 입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한 말이 나올 줄 몰랐군.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다는 거지? 도시아키 말투는 거의 비난조였지만 그 말에 기대가 담겨 있는 것도 분명했다. 우선 이곳에 감금된 후의 일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시모조 레이코는 또렷하게 들리는 낭낭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도 그렇지만 다나유키 씨도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밖에 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지면에 SOS라는 글자를 쓴 것과 타이머를 사용해 정전을 일으키려 했던 일 등을 예로 들었다. 뭐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불현듯 지니 목소리가 머리에 쏟아졌다. 그들은 위에서 위쪽의 대화를 듣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결국은 전부 실패로도 끝냈어요. 누군가가 방해했기 때문이죠. 그 방해에 대해서 설명하자 진이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누가 그런 방해 공작을 한 거야? 분명히 말했는데 난 아니야. 문제는 왜 방해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 시점에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케 씨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았죠. 방해한 자가 유케 씨를 죽인 범인이고 전부 범인을 위한 준비였다. 그런 말이로군. 다카유키는 자신도 줄곧 생각해왔던 말을 말했다. 아마 그렇겠죠. 범인은 그녀를 살해하고 그 죄를 강도범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감금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 시신이 발견을 늦추려는 속셈도 있었을 겁니다. 다카유키가 말했다. 경찰의 조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범인을 좁힐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 생긴 셈인군. 한 가지는 누가 SOS라는 글자를 쥐었는가, 또 한 가지는 누가 정전 작전을 저지했는가. 논의 실마리가 풀리자 도시아키 목소리에 흥분감이 묻어났다. 먼저 SOS부터 얘기하죠. 다카유키 씨는 제가 지면에 SOS라고 썼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했나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군요. 저 역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우연히 그 글자를 봤다는 얘긴데 화장실 창문으로 글자가 보였을지도 모르겠군. 노부이쿠가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시무주 레이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카유키 씨 외에 그런 글자를 썼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을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스스로 그런 사실을 밝힐 리 있겠어? 도시학계가 말했다. 그렇겠죠. 그럼 다음 질문을 하죠. 타이머 얘기인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제 저녁 7시 정각에 정전이 되도록 타이머를 설치했었죠. 그런데 그 타이머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 전에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수상한 거겠죠. 이제 묻겠습니다. 정전 계획을 알게 된 후에 화장실에 가신 분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는데 먼저 아스코가 나섰다. 하지만 타이머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난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아예 만지지를 않아요. 나도 같지 아마 6시쯤이었을 거야. 타이머를 설치한 직후로군. 물론 그 시점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 노부이코가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는 말투로 말했다. 나도 갔어요. 이번엔 계획코였다. 그 타이머가 어떤 것인지 보고 싶었어요. 저도 기계에는 약한지 언뜻 보기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나도 화장실 가긴 했지만 타이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기도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희미하게 떨렸다. 화장실에 간 사람이 이뿐인가 더 있었을 텐데 도시아키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자신 있는 말투는 아니었다.
실은 다카유키도 가장 생각이었다.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기도가 화장실에 간 사실만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좁혀지기 힘들 것 같군. 시간도 없는데 그 방향을 이제 접는 게 어떻겠나? 아버지, 무슨 다른 묘안이 있으세요? 묘안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동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이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어느 것이나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이야. 어떤 부분에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신이 가설의 트집을 잡는다고 느꼈는지 개코가 대뜸 따지고 들었다. 딱히 어떤 부분이 그렇다기보다 전체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생각에 살인이란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아니죠. 충동적이었다면 그런 방해 공작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동기부터 확인할 여유가 없어요. 아무튼 시모조 씨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고요. 도시학기가 얘기의 바통을 다시 레이코에게 넘겼다. 게이코 씨는 타이머를 얼마 동안 보고 있었나요? 시모조가 게이코에게 물었다. 그리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코드가 끊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녀의 말을 믿는다면 그 단계에서는 범인이 아직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난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기도가 말했다. 기도 씨 흥분하지 마세요. 난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게이코 씨 이후에 화장실에 간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기도 씨 입장이 미묘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침착하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부자연스러움 때문인지 기도는 발정난 개처럼 숨을 씩씩거렸다. 자, 그럼 시무조 레이코는 한층 더 냉정한 목소리를 말했다. 다음 질문하죠. 여러분 중 이번 여행에 수면제를 가져오신 분 있나요? 수면제? 도시학기가 별 질문을 다 한다는 듯이 반문했다. 난 조금 가져왔는데 방에 있는 가방이 들어있어요. 여행을 떠나면 잠이 잘 오지 않아서요. 아스코가 그렇게 맞아 기도도 웅얼거리듯 말했다. 나도 가방에 들어있어.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건 나중에 설명하죠. 다른 사람은 없나요? 그럼 사모님, 그리고 기도씨, 그 약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았나요? 두 사람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대체 그 질문의 취지는 뭐지? 사장님,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란 말에 약간 힘이 들어간 점이 다카유키는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탐문 조사는 다 끝난 건가? 시모조 레이코가 대충 얘기를 끝낸 듯 하자 진이 위에서 말했다. 그리고 계단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얘기가 끝난 걸 보면 범인이 얼추 밝혀진 모양이군. 자, 잠깐 기다려. 아직 시간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해명할 수 있겠어? 노비코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다카유키도 동감이었지만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탐정님은 어떠신가? 시간이 더 필요한가? 30분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나 시무조 레이코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모든 걸 알았으니까요. 알았다고? 도시학기가 소리를 내질렀다. 방금 나눈 대화로 범인을 알아냈다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전부 제가 추리한 그대로였어요. 좋아, 이거 흥미롭군. 그럼 이제 얘기해봐. 누가 범인이지? 진이 윽박질렀지만 레이코는 잠시 딴청을 부렸다. 그러기 전에 이 가래개 마녀를 풀어줄 수 없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다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네요. 하는 수 없지. 다고 전원이 눈 가래개를 풀어줘. 눈 가리개를 벗겨내자 희미한 빛에서 눈이 부셔서 다카유키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거렸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다카유키는 주위를 두리뭉거렸다. 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아키도 주위를 둘러보았다. 후지는 2층에 있어. 얼굴이 보일 수 없으니까 말이지. 본다고 해도 경찰이 말하지 않을 거야. 도시아키가 말했다. 그런 말을 무턱대고 믿을 순 없지. 아무튼 빨리 시작해보라고. 진이 제 쪽에 모두들 시모조 레이코를 주목했다. 그녀가 신문을 한 번 했다. 제가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된 계기는 예의 SOS란 글자가 지어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SOS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는 화장실에서 호스를 물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누구나 가능했다고 할 수 있죠. 다만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화장실 창문 바로 밑에 SOS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는 것을 그 인물이 어떻게 알았냐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다카유키 씨뿐이었는데 우리 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창문을 내다봤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겠지. 레이코의 우회적인 말투가 답답하는 듯 진이 말랬다.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창문 바로 아래였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내가 그런 곳에 다 썼으니까. 헉 하고 모두를 숨을 삼키는 것처럼 보였다. 다카유키도 그것까지는 몰랐다. 그렇다면 도시아키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다카유키에게 쏠렸다. 아니요. 다카유키 씨는 아니에요. 글자가 지워졌다는 걸 제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다카유키 씨였으니까요. 만약 다카유키 씨께
다카유키 씨가 지었다면 아무 말도 안 했겠죠. 그럼 얘기가 모순되잖아. SOS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들뿐이었다면서. 네,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발견했단 말이야?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진이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다. 네, 화장실 창문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2층 창문에서는 보였을 겁니다. 2층? 진이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럴 리 없지. 지금 들은 발언에 그 SOS가 어쩌고 할 때는 모두 1층에 있었잖아. 2층에 올라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아니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야 그게? 시모조 레이코는 천천히 눈을 움직여 한 인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모리사키 사장님입니다. 뭐야? 그럴 리가. 도시아키가 눈에 핏발이 섰다. 노부이코는 아무런 표정이 변함없이 비스듬히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억하시나요? 사장님은 사모님이 걸칠 것을 가져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때 창문으로 우연히 그 글자를 본 거겠죠. 그렇군. 이 인간이 그때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본 거야. 틀림없어.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다구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때부터 노부이코를 따라 같이 간 자는 다구였다. 노부이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직한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 정도로 나를 범인 취급하려는 건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제가 사장님을 의심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아쉽군. 자네에게 이런 유심을 사게 되다니. 노부이코는 대담한 미소를 띠고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타이머가 망가진 건 일까지는 감안하면 사장님이 범인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지? 다카유키가 물었다. 아까도 확인했지만 타이머가 설치된 후에 화장실에 간 사람은 여러 명이에요. 그렇다면 범인도 그때 타이머를 망가뜨렸을까요? 범인이 심리상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또 왜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범인이 타이머를 망가뜨린 후 아무도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후에 들어간 사람이 타이머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직전에 들어간 사람이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될 테니까요. 어허, 듣고 보니 그렇군. 진이 감탄스러운 듯 말랬다. 다고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 타이머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케이코가 말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서 그 시점까지는 의심받지 않기 위해 타이머를 망가뜨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설정된 시간에 정전이 되도록 놔두고 싶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범인은 타이머의 눈금을 조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7시 정각인 것을 7시 20분 정도로 맞춰놓은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정된 시간이 돼서 불이 꺼지지 않았던 거고요. 모두가 이상하게 여기는 가운데 범인은 상황을 보러 가는 척하면서 화장실에 가서야 그제야 코드를 끄고 타이머를 망가뜨렸을 거예요. 그런 다음 모두에게 알린 거죠. 누군가가 타이머를 망가뜨렸다고요. 다카유키는 숨을 삼키며 노부이코를 보았다. 시무조 레이코가 말한 대로였다. 정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맨 먼저 화장실로 간 사람이 노부이코였다. 어이가 없군. 노부이코가 내뱉듯이 말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사장님이 준비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 덩치 큰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이죠. 아 하면서 다구를 보았다. 듣고 보니 또 그랬다. 전날 밤 이 남자가 골아떨어진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사모님이 걸칠 옷을 가지러 2층 방에 갔을 때 사모님 가방에서 수면제를 꺼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틈을 봐서 맥주 섞어 저 사람을 잠재웠겠죠? 그런 다음 각가지 구실되면서 각자 자기 방으로 쉴 수 있도록 교섭을 한 겁니다. 그렇군. 생각해보니 간단한 일이야. 진이 말했다. 다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번 사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그렇다면 처음 그 제안을 한 인간이 가장 수상하다는 얘긴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대체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왜 유키에를 주게 있어? 증거는 없다 해도 그 당황해하는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도시아키와 아스코도 같은 생각이지 절망적인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기는 게이코 씨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유키에 씨도 도모미를 고의로 살해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한 거죠. 사장님이 이 별장이 모두를 소집한 것도 그런 목적이었을 겁니다. 어쩌다 강도들이 나타나서 계획이 좀 변경되긴 했지만 그러한 조건까지 이용한 것이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도모미 죽음이 사고였다고 믿는 내가 유키에를 의심할 리 없잖아. 아니에요. 사장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처음 도모미 씨 유품을 건네받은 사람이 사장님이었다고 말하던데요. 그때 필케이스가 비어있지 않았나요? 비어있었다고? 도시아키가 아버지 얼굴을 보았다. 노부이코의 간자놀이에 한 줄기 땀이 흘렀다. 뭐라는 건지 도무지. 필케이스는 비어있었어요. 레이코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장님도 그때는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의 사모님이 필케이스를 열었을 때는 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장님이 봤을 때는 분명히 없었던 약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사장님은 유품을 사모님에게 보이기 전에 유케 씨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비어있는 필케이스에 약을 넣은 사람은 유케 씨라는 얘기가 되죠. 그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동무이가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이겠죠. 게이코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말했다. 유케 씨는 동무이 필케이스에 든 약을 수면제에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계획한 대로 동무이가 죽었을 경우 걱정되는 점이 있었겠죠. 경찰이 의심을 품고 시신을 해부하는 것, 그러니 어떻게든 약을 먹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필케이스에 원래대로 약을 넣어둔 거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도 결국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거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유케 씨에게 복수를 할 생각이었고요. 엉터리야, 터무니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노부이코가 입에 거품을 물고 덤벼들 듯한 눈빛으로 시모조 레이코를 노려다 보였다. 사장으로서의 체면을 송두리째 내던진 그 모습에 모두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모리사키 씨 왜 그런 짓을... 기도가 엉망에 찬 시선으로 그를 보았다. 여보, 당신... 아버지,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아들이 절막한 눈으로 바라보자 노부이코도 더는 견딜 수 없었는지 뒤로 손이 묶인 채 일어나서 베란다를 향해 뛰어갔다. 어느 틈엔가 발을 묶인 끈은 풀려 있었다. 기다려! 진가다고 쫓아갔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다. 노부이코는 그 나이에 상상도 하기 어려운 민첩함으로 베란다 난간을 넘어 뛰어내렸다. 여보! 아스코가 외친 직후에 무언가가 호수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제6막 악몽. 진가다구가 베란다로 나가 한참이나 호수를 내려다보더니 끝내 포기했는지 안으로 들어왔다. 들렸어. 진이 말했다. 떠오르지 않아. 안 됐지만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군. 그 순간 아스코가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죽을 것까지는 없잖아. 뭐가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 중에서도 시무조 레이코는 노부이코로 몰아붙일 책임을 느끼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 다고 사람들 지켜봐. 후지야 은원 좀 하고 와야겠어. 그러고 지는 계단 올라갔다. 후지는 다카유키 방에 있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모두들 망연자실해 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스코의 울음소리만 계속됐다. 잠시 후 2층에서 진이 내려왔다. 당신들에게 좋은 소식이야. 모두를 죽이는 건 취소하기로 했어. 우리를 내일 동트기 전에 나갈 거야. 그때 그쪽에서 제안한 대로 여자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하지. 경찰은 인질로 데려갔다고 해. 그리고 저 남자는 우리에게 도망치려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을 하고. 그 외에는 경찰이 뭐라고 하지? 도시학교 보냈다. 우리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은행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했기 때문에 지나친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수상하게 여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강도들은 간사히 지방 사투리로 얘기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도주한다는 말을 했다. 알았나? 그렇게 하면 경찰의 움직임에 혼선이 빚어지겠지. 알았어? 그렇게 말하지. UK 살인범인 노부이코라는 것은 모리사키와 사람들로서는 반드시 은폐하고 싶은 일이었다. 강도들도 그 점이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 두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사람들이 입단속도 보장해 주는 거겠지? 진이 도시학기와 아스코 이외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협력하게 할 테니까 날 믿어. 도시학기가 다카유키와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서 대답했다.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다카유키는 이 일을 경찰에 누설할 마음이 없었다. 게이코도 도모미 한 원수를 갚았다는 점에서 노부이코에게 동정적인 듯했고 기도는 유케의 병맹을 공표하는 일만은 피하고 싶은 눈치니 이 두 사람도 문제가 없었다. 남은 사람은 시무조 레이코다. 하지만 그녀도 경찰의 진상을 밝혀봐야 얻을 게 없었다. 상사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앞으로 그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도시학기는 설득하느라 그리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출발할 때까지 잠시 눈을 붙이겠어. 다구 오늘 밤은 내가 지켜야겠다. 날 자지 말라는 거야? 다구가 불만스러운 듯이 코를 벌렁거렸다. 어젯밤에 실컷 잤잖아. 나는 여기 오늘로 거의 한숨도 못 잤다고. 내가 잔 건 약 때문이잖아. 뭐 때문이든 잠을 푹 잔 건 사실이잖아. 알겠어? 잘 부탁한다. 진이 양질병을 들고 계단 올라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혼자서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다구가 그렇게 말하자 진이 계단에 멈췄었다. 묶여있는데 뭘. 싫어. 화장실에 데려가야 하고 괜찮고 성가신 일은 이제 하기 싫다니까. 나도 싫어. 넌 데려간다고. 기도가 투덜거렸다.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봐. 후지방으로 들어간 진이 2, 3분 후에 다시 나왔다. 좋아. 인지를 각자의 방에 넣은 후 밖에 문을 못으로 박아 2명 이상이 같이 들어가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한 명씩이다. 내일 아침엔 그대로 두고 나가면 이자들이 거래를 헌신적처럼 내팽개치나 해도 경찰에 신고할까진 시간이 걸리겠지? 좋은 생각인데? 다구가 반가운 듯 얼굴이 환해졌다. 단 저는 아니야. 한 사람은 나 언제 남겨놓고 다구 내 놈이 지켜본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별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곤란하니까 말이야. 다오가 케이코에게 손을 뻗으려 하자 그녀가 눈살 찌푸려 몸을 뒤로 뺐다. 이왕이면 인지를 한 남자로 하라는군. 후지가 여자는 골치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데려가는 것도 큰일이고. 진이 계단 위에서 말했다. 다오는 불만스러운 듯 했지만 결국 케이코의 팔을 잡으려던 손을 내렸다. 이봐 거기 당신이 남아야겠어. 다카유키를 보면서 진이 말했다. 당신 방은 우리가 사용해야겠거든. 그리고 진은 사람들이 손발을 풀어준 뒤 각자의 방으로 데리고 집어넣었다. 그동안 다구는 창고에서 목과 망치를 가져왔다. 단단히 잘 박아 몸으로 몇 번 부딪혀도 빠지지 않게 말이야. 2, 3일 갇혀있다고 해도 굶어 죽지 않아. 인간이란 그렇게 생겨먹었거든. 그리고 며칠씩 연락이 없으면 회사 사람이나 친척들이 어찌된 일인지 보러 오겠지. 모두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자 진이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 다카유키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미안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야겠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나갈 때는 당신도 방에 쳐넣을 테니까 손발을 묵 풀어주고 말이야.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나? 다카유키가 말했다. 뭔데? 은행에서 얼마나 훔쳤지? 천으로 다카유키 눈을 가리려던 진이 동작을 멈췄다. 그건 왜 묻지? 아 궁금해서 말이야. 도대체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고 강도짓자는 도박을 하는지. 우리가 뭐 기업도 아니고 목표한 액수 같은 건 없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렇지. 이번엔 3억 정도 털었나? 3억이라. 그 금액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다카유키는 가늠할 수 없었다. 3억이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겨우 3억? 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3억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건가? 뭐 꼭 돈 때문만 아니지. 사람이 누구나 목숨을 걸고 승부에 나설 때가 있는 법이잖아. 그럴 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글쎄, 말고 대답하면 좋을지 다카유키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눈 가리개도 모자라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그 상태에서 진이 발로 그를 걷어찼다. 볼에 닿는 바닥이 감촉이 차가웠다. 애벌레 같은 꼴을 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원망하지 마.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당신 애들을 죽일 각오까지 했어. 그런데 누구 하나도 다치게 하지 않아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고. 두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건 우리 탓이 아니잖아? 진이 그렇게 말하더니 다카유키 어깨를 툭툭 쳤다. 그리고 진이 발소리가 멀어졌다. 다구가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만 리드미컬하게 들려왔다. 이 정도 하고 조금 있다가 와서 나머지를 다시 계속 읽어드릴게요. 거의 마무리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